오늘 만나실 모델은 쌍용차의 인기 모델이죠. 티볼리인데요. 지난해 티볼리 아머라는 모델을 만났었는데 사실 잠깐의 눈요기용 모델이었습니다. 반면 현재 모델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계기판을 비롯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 이 센터페시아에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이 마음에 드네요. 어떤 내용으로 놓고 본다면 현대 쪽과 이 납품사가 같은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다양한 그런 변화를 추구해서 다시금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과연 쌍용 티볼리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소형 SUV가 대세입니다. 2014년까지만 해도 소형 SUV는 1년에 32,000여 대 정도 팔렸는데 지난해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무려 15만 3천여 대나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확대에 티볼리의 역할이 컸는데요. 출시 이후 지금까지 소형 SUV 판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정말 대단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경쟁 모델이 많아졌죠. 여기에 맞춰 티볼리도 페이스리프트를 시도했습니다. 디자인은 변화보다 세부 완성도를 높이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헤드램프가 LED로 변경되면서 이미지가 달라졌죠. 안개등도 LED로 바꾸고 범퍼 디자인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쌍용차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다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그렇듯 측면부는 기존과 같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에 18인치 휠이 적용됐네요. 티볼리 특유의 C필러, 루프 디자인은 여전히 좋습니다. 화려한 캐릭터 라인도 그렇고요. 후면 변화는 리어램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존과 달리 클리어 타입을 사용하여 L자 형태 라인을 뚜렷하게 했습니다. 조금 제한적인 디자인 변화였죠. 하지만 실내는 다릅니다. 생각보다 변화의 폭을 키웠는데요. 수직형 레이아웃은 유지했지만 센터페시아를 변경했습니다. 블레이즈 콕핏이라는 이름의 테마는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9인치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가 중심에 있습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죠? 계기판은 테마 변화와 지도 표시 등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고 센터페시아 인터페이스도 직관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하고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은 편이네요. 초기 화면 음원도 취향에 맞춰 바꿀 수 있습니다. 각종 다이얼이나 버튼 조작감도 좋은 편이네요. 앞좌석에는 통풍 및 열선과 열선 스티어링 휠이 있으며 뒷좌석에도 열선을 지원합니다. 뒷좌석 공간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뒷좌석 등받이 각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대신 1단계고요. 또 뒷좌석 송풍구가 없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트렁크 공간도 동일한 수준인데요. 그래도 실내 곳곳에 수납 공간이 많아서 좋습니다. 잠시 신형 티볼리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차체 곳곳에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한 개선도 있었습니다. 이외에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차선 이탈 경고와 차로 유지 보조, 오토 하이빔, 안전거리 경보, 후측방 경고 및 제동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하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빠졌네요. 다양한 부분에서 상품성이 강화됐지만 높아진 가격이 아쉬움으로 꼽힙니다. 상급 사양의 4륜 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옵션을 추가하면 2천만 원 후반대로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면 상급 코란도는 물론 경쟁사의 산타페, 소렌토 같은 중형 SUV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제 티볼리가 저렴하다는 것은 5년 전 얘기로 봐야 합니다. 엔진도 달라졌는데 기존 1.6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 대신 1.5L 터보 엔진을 사용합니다. 처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정 영역에서 가속이 되지 않는 문제를 보인 바 있는데요. 지금은 ECM 소프트웨어 튜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티볼리는 처음 데뷔 이후 얼마간 우리 팀에게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럼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얼마나 주행 완성도를 높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티볼리와 함께 달려볼까요? 네. 주행 안전장치는 잠시 해제를 시켜봤습니다. ESP 시스템 꺼짐이라고 나왔고요. 티볼리에는 스포츠, 노멀, 윈터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제공되는데 현재는 노멀 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 모드에서는 스티어링 휠만 어색하게 무거워지고 실제 차를 통제할 때는 오히려 더 둔한 그런 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사처럼 뭔가 이 모드를 넣어준다는 것은 좋았지만 형식적으로 넣을 바에는 안 넣는 것이 낫기 때문에 향후에 쌍용차 엔지니어 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주면 좋겠네요. 자, 가속대의 느낌, 현재 모델 1.5L 엔진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출력이나 토크로 놓고 본다면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크게 떨어진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최근 이제 기술 자체가 상향 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아쉬움은 아닌데 초반 이제 저속에서 차가 지금처럼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이때 이 부스트가 약간 걸리기 전까지는 조금의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터보 엔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이 정도의 어떤 그 터보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의외인 것은 가속 페달을 다시 밟아볼까요? 네, 쭉 하고 속도를 올려 나갈 때 1.6L 엔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수치적으로는 약간 부족한 그런 맛이 느껴지지만 어떤 체감으로 느끼는 토크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네, 일상에서 큰 부족함을 느낄 소비자분들은 거의 나오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변속기는 6단 아이신 제품을 사용하고 있죠. 늘상 얘기 드리는 것이지만 ZF제를 쓰던 아이신을 쓰던 어디 것을 쓰던 중요한 것은 어떤 엔진과의 매칭 그리고 프로그램이 조화를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초기 티볼리는 늘상 말씀드리듯이 정말 엉망이었죠.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차인데 세상에 나왔었습니다. 반면 티볼리 아머 때만 해도 상당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었죠. 현재 페이스리프트 티볼리에서도 그런 점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변속기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의 완성도가 정말 최고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수긍할 정도의 어떤 그런 완성도를 갖게 됐기 때문에 어떤 차를 타는 입장에서 큰 불만은 나오지 않네요. 기어비로 본다면 이제 특정 기어단에서 약간 길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터보 차저 엔진이 갖고 있는 이 특성, 토크밴드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수긍할 정도는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서 잠시 티볼리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들어간 만큼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기도 하네요.
바로 이제 뒤에 있는 차가 스토닉, 앞에 있는 차가 트랙스 디젤인데 이 체급 안에서는 크게 부족하진 않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배기량이 작은 트랙스, 물론 뭐 차는 지금 뭐 티볼리 쪽에 공간도 더 넓죠. 그렇긴 하지만 일단 그 배기량이 작은 트랙스보다 조금 처진다는 점, 또한 배기량이 약간 더 큰 셀토스 또한 코나와 비교를 한다면 약간 격차가 나는 만큼 향후에 어떤 그 부가적인 튜닝을 통해서 가속 성능을 조금 더 올려줘도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이제 그 CR-V 같은 경우가 이거보다 더 큰 덩치를 가지고 있죠. 같은 1.5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8.6초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던 바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이 정도의 가속 성능이면 배기량 대비 부족한 성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스티어링 휠을 통한 만족감, 일단 코너링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타이어의 너비 자체가 조금은 제한적인 것도 이유가 될 텐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테스트했었던 기아 셀토스와 비교를 한다면 셀토스 쪽이 이제 좀 더 넓은 타이어를 썼었죠. 때문에 횡으로 버티는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뭐 타이어 너비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쉽게도 타이어 너비 대비 퍼포먼스가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또한 핸들링이라는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커지는데요.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이때마다 또한 직선 주행에서 미세하게 이런 움직임으로 차량의 모션을 이렇게 주어 봤을 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 기아차의 MDPS에 대해서 항상 저는 불만을 이렇게 표출했던 그룹 중에 속해 있는데 역시 그래도 현대 기아차가 상용보다는 차를 잘 만들었구나, 그래도 우리가 모비스를 욕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스포츠카의 핸들링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스포츠 세단의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동급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적어도 표준적인 수준 정도는 해달라는 것인데, 여전히 이 시상용차의 스티어링 시스템은 역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 업계에서 가장 이 바닥에 있는 그 시스템이 이 상용차에 달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를 타다가 다른 차로 옮겨 타면, 정말 옮겨 타면 바로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농담 같죠? 직접 한번 해보시면 그 차이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슨 광고 문구 같죠? 그리고 승차감, 현재 모델은 4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4륜구동 시스템의 어떤 그 탄력성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전륜 기반 시스템이다 보니까 앞바퀴에 좀 더 많은 동력이 이렇게 몰리게 되고, 그것보다는 사실 리어 서스펜션 쪽의 변화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데요. 현재 구성, 아무래도 기본형은 토션빔이지만 4륜이 들어갈 때는 멀티링크로 바뀝니다. 하지만 어떤 뭐 구조적인 걸로 놓고 봤을 때, 또한 이 차가 실제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주행에서의 모습들을 본다면 뭐 멀티링크이긴 하나 토션빔에 가까운 멀티링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토션빔도 세팅을 잘하면 이것보다 더 월등히 좋아질 수 있는데요. 이 세팅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느끼게 해주는 예가 아닐까 싶네요. 특히 이제 다른 타사의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 상하 움직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억제시키고, 티볼리가 사실 잘 달릴 수 있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컴포트한 측면으로 다가와 줌으로써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승차감 측면, 순수한 승차감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한 중간 정도는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동급에서는 셀토스가 제일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트랙수도 뭐 적당한 수준. 코나는 이제 스포츠성으로 확 가 있기 때문에 좀 단단한 모습이고, QM3는 나온 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차체부터 조금 이제 승차 측면에서 놓치고 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때문에 현재 이 티볼리가 중간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제가 타이어 부분에서 조금은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근데 이 타이어에 의한 아쉬움이 한 가지 더 나오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제동 부분인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티볼리의 제동거리는 43m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단거리고요. 저희가 초기 테스트했었던 티볼리도 이와 같이 상당히 긴 거리를 보여주었는데, 지난해 했었던 티볼리 아머에서는 이런 점들이 나타나지 않았었죠.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 타이어가 달랐습니다. 초기형이 솔루스 XC라는 모델을 사용했고, 현재는 넥센 제품을 사용하는데 누가 봐도 성능이 확연히 떨어집니다. 반면 이 금호 타이어의 KH25 패턴은 상당히 그 OE 타이어 중에서도 좋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죠. 때문에 그 편차가 너무 크고, 또 하나는 제동을 했을 때 단순하게 제동 거리가 길고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동 편차를 만든다든지, 그로 인해서 ABS의 개입도 빨라지고 상당히 불안불안한 그런 주행을 해나간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이 됩니다. 즉 타이어 하나가 차를 더 망쳐놓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텐데, 뭐 굳이 이제 패밀리를 꼽자면 타이어로 망친 차 기아 K9, 그리고 이제 이 티볼리 정도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조금 더 좋은 타이어를 통해서 어떤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감춰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달리고 있다가 소리 들리시나요? 꾸르륵 꾸르륵. 티볼리가 배라도 고픈 것 같지만 이 정도로 ABS가 잘 들어옵니다. 다른 차에서는 사실 이렇게 빠른 ABS의 개입을 느끼기가 힘든데, 타이어 하나가 제동거리도 쭉쭉, 차량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참고로 이 평균 제동거리를 놓고 보면 최단과 최장 이 차이가 1m 밖에 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평균도 43m대에 머무는데, 그것으로 밀어본다면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타이어가 다 망쳐놓고 있는 것인데, 정말 뭐 넥센에서 뭐 단가 100원에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면 OE 타이어를 바꿔서 이 갖고 있는 약점을 조금 감춰나갈 필요가 있겠네요. 참고로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의 감각도 초반에는 쑥 하고 들어가다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버티는 이런 모습인데, 과거에 국산차들이 많이 섰던 그런 모습이죠. 물론 이제 쌍용차가 SUV들을 과거에 뭐 전문적으로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용차에 대한 감이 조금은 묻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타사와 같은 식으로 튜닝을 해준다면, 최근에는 리니어한 반응이 조금 더 인기를 끌고 있죠. 해준다면 소비자들이 갖는 만족감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티볼리의 주요 고객이 거의 뭐 60% 이상이 여성, 그리고 첫 차를 구매하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무슨 주행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긴급 상황이라는 것은 생기기 마련이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어떤 엔지니어링 측면에 대한 보강이 조금 더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사실 뭐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조금 마음 한편이 조금 불편한 것은, 지금 상반기에도 좀 적자 폭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티볼리를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완성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차라리 티볼리의 상급 트림에 대한 옵션 뭐 이런 욕심을 가지고 코란도를 구입하신다면 더 큰 만족감을 누리지 않을까 싶네요. 코란도는 경쟁사의 다른 모델과 비교하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정숙성도 한번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실내에서의 소음이 39dB 정도, 동급 모델 이제 셀토스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인데 이 정도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도요타 캠리와 비교를 해볼까요? 네, 역시 캠리가 더 시끄럽죠. 네, 사실 뭐 이 차가 조용한 건 아니고 캠리가 조금 시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주행하고 있을 때는 61dB 정도인데 타이어에서 패턴 노이즈, 어떤 그 소음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했고, 이 때문에 다른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이 셀토스는 실내에서의 소음은 뭐 유사한 정도였죠. 하지만 타이어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 이점을 발휘하면서 윈드 노이즈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티볼리보다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행 연비는 어떨까요?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정속주행으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고저차가 있는 노면에서 리터당 16km 정도를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기량이 이제 적은 엔진이 될수록 고저차가 있는 환경에서는 연비가 떨어지는데,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크루징, 완전히 평탄한 노면에서 크루징을 할 때는 의외로 동급 모델에서 가장 좋은 그런 연비를 뽑아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쌍용 티볼리, 사실 완성도 측면에서는 몇 가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시각적인 변화를 통해서 기존처럼 이런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 자체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첫차 소비자들, 여성 소비자들만을 타겟으로 할 수는 없죠. 최근 이제 차를 구입할 때 남편이 이제 차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다 보면 어떤 가정용 세컨드카, 아이들의 통학용 차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이제 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지는데, 현재 티볼리는 너무 이제 처차와 여성 쪽으로만 포커싱 하다 보니까 사실 이미지가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점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쌍용차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바꿔나가면 좋겠네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잘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그런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가 타고 있는 티볼리의 가격은 3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인데요. 그런 점들을 보더라도 코란도 쪽이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소형 SUV를 접근한다는 것, 자, 착각하면 안 됩니다. SUV라고 해서 다 고급차가 아니죠. 소형차이기 때문에 소형차로 접근한다면 그 본분에 맞는 가격의 이점을 살려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배꼽이 배보다 커지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소비자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시면 좋겠네요. 오늘 만난 쌍용 티볼리,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오면서 많은 것들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적인 만족도가 좋죠.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디스플레이를 통한 계기판, 이런 것들은 좋은데 위에 이 커버 자체가 조금은 답답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라운드 처리를 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물론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밖에 어떤 다이얼의 조작 감각으로 놓고 본다면 이 부분에서는 동급 모델 대비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모델들에 채용되고 있는 고급형 사운드 시스템이라든지 이제는 시대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쌍용차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뭐 그래도 소소한 변화, 그를 통해서
뭐 기본적인 여러 가지들을 충족시키고자 노력을 한 만큼 이 차가 갖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장점이라는 뭐 디자인을 비롯해서 뭐 일부 기능성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 만큼 이 차의 장점을 알고 접근하시는 분들께 적어도 만족감은 충분히 지켜드릴 수 있는 것이 쌍용 티볼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아직 일이 안 끝났지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쌍용차가 현재 적자 좀 많이 시달리고 있죠. 뭐 복직을 비롯해서 R&D에 대한 투자 여러 가지 돈 나갈 부분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오지 않도록 어떤 그런 내실을 기하는 그런 기업이 되어주면 좋겠네요. 오늘은 쌍용차의 인기 모델이죠, 티볼리를 만나봤습니다.